박정수가 광숙과 동석에게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 5천억을 독수리술독가에 투자를 하겠네. 세계 최고의 전통주 회사로 만들어봐. 오늘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박정수의 첫사랑의 정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광숙씨,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 기억력이 더 지워지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지난번에 서재에서 본 사진 속 그 사람이야. 여사님, 혹시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마광숙은 조심스레 박정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박정수는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이야, 내 첫사랑, 종호. 박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사진을 바라보는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법고시 삼수에서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더니 그 후로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 어릴 적이라 오래 기다릴 용기가 없었거든. 마광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박정수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20살이었고 종호 씨는 22살이었어. 그땐 대학 다방이 우리 데이트 장소였지. 정식으로 데이트를 해본 적도 많지 않아. 공부하느라 늘 바빴고 그런데도 참 좋았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광숙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분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박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몰라. 찾아보려 해도 기억이 흐릿해.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더라.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마광숙은 사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진심으로요. 여사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첫사랑이라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나서 준다니 정말 든든하구나. 고맙다, 광수가.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찾아드려야 해. 그런데 이 얼굴 대체 어디서 봤을까?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술도가의 거실에 앉아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범수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형수님, 그 사진은 누구예요? 마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분요? 동석씨 장모님이 꼭 찾아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오래전 첫사랑이셨대요. 사진을 들여다보던 범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저희 아버지 이름도 오종호셨는데요? 마광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아버님도요? 네, 사법고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하시던 모습이 비슷하네요. 그런데 흥수가 갑자기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오종호라는 이름 얼마나 흔한데요. 그런 우연도 있죠. 마광숙은 멈칫했습니다. 정말 흔한 이름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얼굴. 그때 강수가 말했습니다. 창고에 아버지 물건 정리 안 된 상자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뒤져볼까요? 오 형제들과 함께 마광숙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자들 사이 오장수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가 조심스레 열렸고 거기서 나온 가족사진 묶음을 마광숙이 천천히 들춰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 청년은 박정수가 내밀었던 사진 속 그 남자. 시아버지와 오장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마광숙의 손이 떨렸고 천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마광숙은 말없이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여사님의 첫사랑이자 시아버님이에요. 그 순간 창고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천수 도련님, 아버님 성함이 정말 오종호 맞으신가요?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종호. 왜 그러세요, 형수님? 천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순간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수 여사님께서 찾으시던 분도 오종호 씨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이. 마광숙은 말끝을 흐리며 사진 두 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범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이랑.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강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어르신의 첫사랑이 우리 아버지였다고요? 흥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쩐지 어르신이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자꾸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더라니까.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의 첫사랑이 바로 도련님들 아버님이에요.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오 형제들은 각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범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젊을 때 사법고시 준비하셨던 얘기 진짜 맞나 봐요.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하신 적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험에 붙지 못해서 자신이 없었다고.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마광숙이 덧붙였습니다. 박정수 여사님은 그분이 세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 마음을 접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강하게 선을 보라고 압박하셔서 이별하셨다고. 그 말에 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가 예전에 한번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할아버지께서 데려다가 술도가에서 일 시키셨다고. 그땐 웃고 넘겼는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강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영화 같네요. 우리 아버지랑 어르신이 그런 사이였다니. 흥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처음 봤을 때부터 괜히 친근했던 거야. 피는 못 속이잖아.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 수 없어요. 어르신이 아직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계셨다는 건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 감정의 흔적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을지 몰라요. 마광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이 종호 씨를 찾으시는 이유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그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였죠. 그분이 이 집안의 아버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감정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알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도 그렇고요. 이건 단순한 비밀로 묻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어르신께 말씀드리는 걸로 정하는 거죠? 강수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겁도 나지만 이건 운명 같아요. 우리가 이 집에 모여 살게 된 이유가, 여사님께서 이 집에 정 붙이신 이유가 다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광숙은 조용히 두 사진을 다시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이어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여사님께 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여사님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사진을 들고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석이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광숙 씨, 혹시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직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여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지 그게 걱정돼요.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50년 동안 그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셨잖아요. 오히려 알고 나면 위로가 되실 수도 있어요.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정수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지만 눈가에는 왠지 모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리 앉으세요. 한동석이 급히 일어나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아있어, 됐다. 박정수는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눈치는 좀 있거든. 자네들 내 이야기하고 있었지? 마광숙은 머뭇거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여사님, 사실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정수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호 씨, 찾은 거니?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두 장을 꺼내 박정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이 두 장의 사진 같은 분이세요? 박정수는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래전 자신이 내밀었던 사진, 또 하나는 오장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사님, 종호 씨는 제 시아버님이셨어요. 마광숙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종호 씨, 그분이 바로 도련님들의 아버님이셨어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비교해보니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박정수는 사진을 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종호가 내 시아버지였다고? 네. 그리고 이 사실을 저도 어제야 알게 됐어요. 범수 도련님이 말하길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사법고시에 도전하셨지만 떨어지셨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술도가로 데려오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사님 말씀과 완전히 맞아떨어졌어요. 박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종호가, 내 종호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야?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늦기 전에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박정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종호 씨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는데 하늘은 결국 우리를 이어줬구나.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내가 종호 씨를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늘이 들어준 거야. 마광숙은 더는 참지 못하고 박정수를 꼭 안았습니다. 여사님, 아니 어머님, 이제 저도 정말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박정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수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모질게 굴었던 거 다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못마땅해 했던 것도. 그 순간 두 여자의 눈물이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엉켜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저 용서와 감사만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독수리 술도가의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마광숙과 함께 오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천수는 술도가 잠바를 벗으며 앉았고 흥수는 어색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범수는 평소처럼 담담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었고 강수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박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2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이 사진, 자네들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 맞죠?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내 첫사랑이에요. 내 20살 때 첫사랑. 이름은 오정호. 정적이 흘렀습니다. 흥수가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설마.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자네들 아버지, 종호가 바로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사랑이었어요. 마광숙이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을 꼭 잡으시며 종호 씨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고에서 아버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하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범수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이 적으셨지만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시험에 붙지 못해 자신이 없어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그땐 그냥 로맨틱한 회상이라 생각했는데. 강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와 어르신이 그런 사이였다면 우리가 이 집에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것도 다 인연이었나 봐요. 천수가 울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우리를 그렇게 유심히 보셨던 거네요. 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우리가 어르신 눈에 자꾸 밟혔겠죠. 박정수는 형제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네들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웃는 모습이, 눈빛이, 말투가 종호 씨를 꼭 닮았더군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관심이 가고 나도 모르게 정이 가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이 미워졌어요. 질투하고 서운하고 외면했던 내 감정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박정수는 손을 내밀며 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된 거죠. 흥수는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의 첫사랑이셨다니 이보다 더 깊은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범수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강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마음까지. 박정수는 한 명 한 명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종호 씨에게 못다한 사랑을 다시 되찾은 것 같구나. 마광숙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니 어머님. 제가 꼭 이 가족을 지켜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첫사랑의 아들들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종호 씨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을 보살핀 며느리.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사위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겠니? 거실에는 따뜻한 정이 감돌았고 눈물과 웃음이 한데 뒤섞인 감정의 파도가 모두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LX 호텔의 고요한 카페. 박정수는 먼저 와서 차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과 한동석이 다가왔고 박정수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으며 앉도록 했습니다. 한서방, 광수가. 내가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란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 이제 결심했어. 내 전 재산을 독수리 술독가에 투자하겠어. 정확히 5천억이야. 마광숙이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큰 액수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는 게 아니야. 투자야. 나는 사업가야. 그리고 지금은 내 첫사랑의 며느리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운명을 이어가고 있지. 이건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산이야.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정말 엄청난 투자예요. 이 정도면 술도가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수 있어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종호 씨가 지키고 싶었던 술도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광수가 너에게도 부탁이 있어. 이제 진짜 며느리로서 이 모든 걸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겠니? 마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술도 가도 가족도 어머님의 뜻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자 한동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광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광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숙 씨, 나랑 결혼해주세요. 이젠 우리 진짜 가족이 돼요. 시동생들과도 장모님과도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도 함께 진짜 가족으로요.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석 씨. 저도 진심이에요.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박정수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 너희 둘. 내가 이 장면을 보려고 지금껏 살아온 것 같구나. 한동석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반지를 건네려고 했어요. 장모님이 축복해주시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서. 상자 안은 반짝이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고 마광숙은 입을 틀어막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못해 기쁘구나. 내 기억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어서. 너희 둘이 종호 씨와 내가 끝내 이루지 못했던 인연을 대신 이어줘서 고맙다. 마광숙이 박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을 거예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오 형제들도 제 형제들이고 장모님은 제 어머니세요. 박정수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그래, 종호 씨의 피가 흐르는 이 가족과 그 가족을 품은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니 이건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야. 우리가 만든 최고의 전통주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의 맛이 되도록 해보자. 그날 밤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50년을 돌고 돌아 운명처럼 다시 엮인 한 편의 시와도 같았습니다. 박정수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완성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